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 비법 1차 시험 합격만을 목표로 제작된 내용입니다. CBT 보고문제 출제 내용을 추가로 반영해서 업데이트했습니다. 관련 자료나 링크는 동영상 아래에 정보창과 고정 댓글에 넣어두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대상별 상담과 프로그램이요. 이 내용은 각종 프로그램 이름을 막 외우려고 노력하시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집니다. 그러지 말고 대상의 특징과 대상의 상태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굉장히 문제를 쉽게 답을 골라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 단기 상담 적합자, 당연히 이성 문제 정도는 단기 상담 적합자겠죠. 그다음 두 번째 실직자, 구조조정자, 조기퇴직자, 희망퇴직자, 실업자 뭐죠? 다 비자발적 퇴직자들이에요. 이분들 다 마음 아프고요. 실패에 대한 긴장감들이 있고요.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당장 필요한 게 긴장감 제거와 적응 능력 회복이고요. 정서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다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공감적 이해도 필요하고 이런 거죠. 자, 대표 오답이요. 정서 발산을 자제하게 한다.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공감해주고요. 충분히 풀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분들 다 기존에 직장 다니셨던 훌륭하신 분들의 베테랑들이에요. 이런 직장 일에 관해서는 다 베테랑들인데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무슨 정신분석적 해석을 하고 뭐 꿈을 해석한다. 이거 넌센스예요. 자, 정서발산 자제 넌센스, 정신분석 해석 넌센스입니다. 자, 실업 관련 프로그램은 이미 실업이 자가 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충격 완화 프로그램이 있고 앞으로를 위해서 직업훈련 프로그램 할 거고요. 포기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동기 증진 프로그램을 하겠죠. 자, 포인트는 실업 관련 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실업 관련 프로그램이란 뜻은 이미 실업자가 됐다는 뜻이고 회사에 안 다닌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인사고과 프로그램 넌센스고요. 진로개발 프로그램 넌센스고요. 조기 퇴직 프로그램이라는 얘기는 아직도 회사 다니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넌센스예요. 여기 세 개, 인사고과 진로개발, 조기 퇴직, 실업 관련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은퇴 예정자 및 일반 퇴직 은퇴자, 이분들은 60까지 혹은 65세까지 완전히 다니시고 정상 은퇴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퇴직 준비 프로그램이나 사회행동 추구, 의사결정 능력 배양 같은 내용들이 프로그램에 들어가죠. 그런데 실업 충격 완화 프로그램들은 이분들은 정상 은퇴하신 분들이에요. 실업 충격 완화 프로그램은 여기 계신 분들, 그러니까 비자발적으로 퇴직하신 분들의 충격을 완화시켜주겠다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실업 충격 완화 프로그램은 은퇴 예정자나 정상 은퇴자, 일반 은퇴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직업 적응 상담이요. 그러니까 당연히 신입사원, 즉 신규 입직자를 대상으로 하겠죠. 그래서 조직 문화나 인간관계, 직업 예절 이런 것들 가리키는 프로그램이에요. 두 번째, 퇴직 의사 보유자 전직 예방 프로그램이요. 자, 첫 번째, 퇴직 의사 보유자라는 뜻은 지금 회사에 다니고 있다는 뜻이에요. 전직 예방이라는 뜻은 내보내고 싶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거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은 직장 스트레스 대처 프로그램이나 직업 적응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해당하지 않는 것들, 자, 직업 복귀 대처는 뭐죠? 이미 실업자가 됐다는 뜻이고요. 실업 충격 완화도 이미 실업자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퇴직 의사 보유자와 관계 없는 거고요. 조기 퇴직 계획 프로그램은 내보내고 싶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직 예방에 해당되지 않는 프로그램입니다. 자신에 대한 탐구 프로그램이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거 바로 가족관계는 자신에 대한 탐구 프로그램하고 관계 없습니다. 직업세계 이해 프로그램은 개인의 일경험, 직업세계 탐색, 자격 및 면허 조건 것들을 확인해 보는 거고요. 장애자 상담의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사회 적응입니다. 사회 적응이요. 직업 재활과 취업 프로그램 혹은 고용 프로그램이요. 이 프로그램은 재활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돼요. 다시 재활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군 복무 중에 상의를 입었거나 전쟁 후유증을 겪고 있는 그런 제대군인들이 일상생활이나 직장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종류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 같은 각종 중독자 혹은 퇴역군인의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다. 이게 바로 직업 재활과 취업 프로그램에 해당합니다. 대상별 상담에서 특히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그 규준 집단의 특성과 능력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청소년 집단과 성인 집단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바로 진로 전환 능력이에요. 청소년은 뭐든지 될 수 있지만 성인은 진로 전환의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청소년 직업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요.
부모님의 직업 따라가는 경우 굉장히 많죠. 부모님의 직업에 영향을 받고요. 본인이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직업이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 역할의 사회화에 영향을 받고요. 본인이 어떤 근로 경험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직업 발달이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습 기간 동안의 근로 경험, 이것에 의해서 직업 발달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로 교사의 말을 듣는 경우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듣고 계신 강의는 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 비법의 핵심 이론 파트입니다. 교재에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20여 년간의 모든 문제를 분석해서 2200여 개의 필요한 모든 문제를 주제별로 모았습니다. 이론서와 문제집을 한 권으로 완성한 문제 기반 학습지입니다. 이 한 권만으로도 완벽한 수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동영상 아래 댓글에 구매 링크를 넣어드렸습니다. 직업 지도 프로그램이에요. 직업을 탐색하고 준비하고 적응 전환 퇴직까지 전 과정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직업의 전 과정을 도와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구조화되고 조직화된 상담 체계를 말하는 겁니다. 직업 지도 프로그램 선정 고려 사항이요. 이거 다 상식적 내용이라서 사실은 오답에 주목하는 게 훨씬 좋아요. 실시 용이해야 되고요. 목적에 부합해야 되고요. 프로그램 효과 평가할 수 있어야 되겠죠. 비용이 적게 드는 경제성까지 다 상식적인 내용이고요. 실시가 어렵더라도 효과만 뚜렷하면 된다. 이게 잘못된 내용입니다. 실시가 용이해야 됩니다. 직업 지도 프로그램의 6단계입니다. 이거 실제 출제 빈도가 높지 않은데 이 6단계를 아무리 외우려고 해도요, 잘 외워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요, 자, 직업 선택에는 어떤 내용이 있고, 직업 적응에는 어떤 내용이 있다. 요 내용 위주로 구별하는 거를 목표로 삼아서 공부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특히, 어떤 직업의 장단점을 비교하겠다. 자, 이거는 적응의 문제가 아니고, 최초의 직업을 선택할 때의 문제죠. 장단점 비교, 이건 직업의 선택 단계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단계 문제고요. 적응 단계는 당연히 적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요. 자기만의 계획을 가져야 되고요. 추후에 은퇴 후에 생애 설계를 하는 부분, 이게 직업 적응의 문제입니다. 요 두 가지를 구별하는 걸 목표로 공부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협업의 의미요. 이건 고용안정기관 간의 문제입니다. 다양한 사업활동 과정을 통해서 기관 간 존재하는 벽을 넘거나 혹은 기관 간 가지고 있는 인적, 물적 자산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결국 성과 달성에 상호 도움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종류에는 의사소통, 협력, 조정, 협업, 융합, 통합 같은 것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 네트워크 구축 방법이요. 이거 취업 박람회를 가든가 세미나를 열든가 컨퍼런스, 포럼, 워크숍, 전문가 커뮤니티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문서 처리 원칙이요. 문서 처리 원칙은요. 즉시 처리 원칙, 책임 처리 원칙, 적법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직업 상담사가 사용하는 서식의 종류에는 상담 신청서, 초기 면담 기록지, 상담 과정 기록지, 상담 사례 요약서, 그리고 상담 일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직업 상담사가 행사를 계획할 때 유의사항이요. 실현 가능성 중요하고요. 세부 내용이 전체 전략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행사 계획은 한 번에 확정되는 게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조정하고 수정하는 과정이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업해야 되니까 전문가 의견 존중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 내용은 블로그와 전자책에 동일하게 그대로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라디캠지기 꾸벅이 박종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